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용 사태가 이번 주에 1차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의 혼란과 분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광주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부가 가치 희소금속인 리튬을 폐석 탄재에서 추출하는 원천 기술을 한국전력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리튬을 국내에서 상당 부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진의 남미륵사에 피어난 큰가시 연꽃 위에 불자들이 앉아 기도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개파에 따라 꼬일 대로 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 사태가 이번 주에 1차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오는 16일 공천혁신안의 중앙위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당의 혼란과 분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초 어제부터 하기로 했던 재신임 투표를 일단 연기하기로 하면서 오는 16일 중앙위원회가 재신임은 물론 당 내용 사태의 1차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공천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천명한 만큼 혁신안의 향배가 문 대표의 운명을 1차적으로 판가름하게 된 겁니다. 혁신안이 부결되거나 제가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혁신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주류 측은 문 대표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비주류 측은 변수가 많은 재신임 투표를 피하기 위해 불꽃 튀는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 측이 본질이 아니라면서 공천혁신안 통과를 위한 중앙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구하고 나서 셈법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지만 공천혁신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재신임 투표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도 예고되고 있어 새정치연합의 혼란과 분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욱이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내일 가칭 신민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의 지형 재편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내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찰에 이어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한전 유관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8일 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또 오는 21일에는 광주국세청, 22일에는 한국은행 광주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전남도청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난주 임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조합원 1,447명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여기에서 파업이 결정되더라도 돌입 시기는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며 광주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진호위 조정에서는 사측은 3.67%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이 유급휴가 하루를 포함한 3.88% 인상을 요구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청명하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5.7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한낮에는 이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른 27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제법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자외선 지수도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양 백운산 일원이 농촌체험과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체류형 농촌관광지 기반시설에 이어 산림휴양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며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옥룡면 자락에 한옥형 신축 건물 2동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옥룡면 일원 10개 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정부 지원을 받아 조성한 다목적 홀과 농림축산물 직매장입니다. 지난 4월 준공된 이곳에 지금까지 다녀간 농촌체험 관광객들은 1000여 명 수준입니다. 먹거리는 좋은 그 기분으로 먹게 하고 또 풍광이 괜찮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 좋은 풍광도 좀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도성국사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이 올해 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사업은 현재 추동마을에 4개소를 마을 진입로 및 마을 쉼터를 올 연말까지 조성하여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백운산 휴양림 일원도 생태와 휴양의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문화휴양관이 새롭게 조성된 데 이어 오토캠핑장,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등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18년까지 백운산 휴양림을 중심으로 전체 300헥타르 면적의 산림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운산 내에서 체험과 힐링, 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최고의 명소가 될 것이며 백운산 일원의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광양의 대표 명산 백운산 일원이 농촌체험과 산림 생태 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일요일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있어 관람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지난 4일 시민 개방 행사 이후 연말 정식 개관 전까지 콘텐츠와 운영 프로그램 정비를 위해 일요일과 월요일 등 한 주에 이틀씩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술극장과 어린이 문화원 등 개별 콘텐츠가 운영되는 곳은 공연 일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관람객과 문화단체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문화 향유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평일 이틀을 휴관하고 일요일에는 개방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은 지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이 전남 지역에만 1,700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 지역 530개 학교에 있는 1,712동의 건물이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 안전등급상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등급 이하의 건물을 사용하는 학교는 모두 7곳으로 경북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자체 활용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된 폐교가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00여 곳의 미활용 폐교 가운데 136곳이 전남 지역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에는 폐교한 곳이 있는데 자체 활용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가운데 55곳을 매각할 계획이지만 폐교가 된 지 20년이 넘는 곳이 많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고 남은 석탄재에서 고부가 희소금속인 리튬을 추출하는 원천 기술을 한전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상용화 단계에 이르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리튬을 국내에서 3분의 1가량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물과 섞은 석탄재를 마이크로파가 나오는 기계에 넣습니다. 가열 공정을 거치자 백색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이 추출됩니다. 한전연구원이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석탄재에서 리튬을 보다 더 많이 추출해내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이런 탄산 리튬을 석탄재에서 10% 정도밖에 추출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개발된 방식을 통해서는 90%까지 추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튬을 산과 마이크로웨이브와 같은 물리화학적인 처리 방식을 통해서 고효율로 추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차와 휴대전화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 가치 금속인 리튬은 국내에는 매장량이 없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기술 개발로 매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800여만 톤의 석탄재에서 더 많은 리튬 추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10년 후쯤에는 리튬 수입량의 3분의 1 정도인 5천 톤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 회중에 함유되어 있는 리튬, 히토류 이런 종류들을 뽑아냄으로써 미래의 이제 고부가 가치화를 실현할 수 있고요. 연구진은 또 리튬보다 100배 정도 더 비싼 히토류 금속까지 동시에 뽑아내는 기술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어 성공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공기업은 평년 수준을, 출연기관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공공기관 경영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환경공단은 한 단계 상승,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하락했습니다. 반면 12개 출연기관의 경우 A등급을 받은 기관이 지난해 8곳에서 4곳으로 크게 줄었고 특히 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A등급에서 올해 C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 자금이 영남에 편중되면서 호남 홀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영 의원이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 자금이 영남의 34.2%, 호남은 10.8%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의 방침에 따라 수도권 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이 줄어든 이후 그 혜택이 대부분 영남권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고질적인 사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수사팀에는 특수부와 강력부 검사와 수사관 등 40여 명이 참여해 권력형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 조세 포탈, 교육비리 등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감사원과 국세청 등과 협력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사대 비리 특별 신고 전화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식당 일부와 집기류 등 소방서 추산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환풍기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3연승을 달리던 기아 타이거즈 5위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 선발이 부진했고 타선마저 응답하지 않으며 주말 LG전에서 1승씩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홍건희의 시즌 6번째 선발 등판, 홈런에 울었습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2회 솔로 홈런을 맞더니 3회 히메네스의 3점 홈런까지 허용하며 3이닝 동안 5점을 헌납하고 내려왔습니다. 0대5로 크게 뒤지던 경기, 기아는 포기하지 않고 필승조를 가동시켰습니다. 전날 무실점 투구로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한 불펜진은 2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박준표가 올라와 3이닝 동안 단 한 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는 깔끔한 투구를 선보였고 최영필, 신동섭, 김광수가 차례로 올라와 역시 무실점으로 LG 타선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타선에서 호흡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반 단 한 개의 안타도 뽑아내지 못하며 불펜의 활약이 무색하게 LG의 승리를 내줬습니다. 광주FC는 부산 아이파크와 치른 K리그 클래식 30라운드에서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실점 위기도 있었습니다. 득점 없이 팽팽한 접전을 펼치던 광주는 후반 26분 부산에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골키퍼 최봉진이 막아내며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광주는 현재 8승 10무 10패, 승점 34점으로 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후방에서 좀 리드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정신력이 흐트러졌는데 동료들이 잡아줘서 끝까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페널티킥은 미리 준비를 했었어요. 미리 감각적으로는 못했지만 미리 분석하고 해뒀던 게 좀 이득이 됐던 것 같아요. 현재 롯데가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기아가 승차 없이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화와는 한 게임 반 차입니다. 기아는 이번 주부터 추가 경기 일정을 진행합니다. 기아는 이번 주 한화, KT, SK와 차례로 만납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강진의 남미륵사에는 요즘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가이아나와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이 원산지인 큰가시 연꽃 위에서 불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쟁반 같은 연꽃잎 위에서 귀여운 아기 보살이 합장하자 관광객들이 환호합니다. 이어서 체중 95kg의 주지 스님이 연꽃잎에 좌정하자 놀라운 탄성이 터집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진작가들도 이 모습이 마냥 신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고 굉장한 그 스님께서 연을 살리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3년 전에 외국에서 들여온 큰가시 연꽃을 2번 실패한 끝에 올해 잎의 지름이 2m 가까이까지 키운 것입니다.
연잎 아래 커다란 공기주머니가 부력을 일으키고 연잎 위에 유리판을 깔아 무게를 분산시키면 성인도 거뜬히 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키워가지고 이 사람이 건네댕기면서 이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 한 것을 자신감이 이제 붙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해 빅토리아 연꽃으로도 불리는 이 꽃은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에서 이처럼 대형으로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높이 36m의 동양 최대 황동 좌불 아래 연못에 자리 잡은 큰가시 연꽃은 밤 8시 이후에 흰색으로 피었다 이튿날부터 붉은색으로 변해 더욱 신비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남미력사에서는 큰 가시연꽃의 연화보좌 체험을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25일까지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 등이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4,100여 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허위 표시 2건, 미표시 7건, 현지 시정 26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석 명절 연휴에 대비해 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나흘 동안 성묘와 의료, 청소, 교통 등 6개 분야의 대책반을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도시철도는 비성객 수송 편의를 위해 새벽 0시 25분까지 연장 운행되고 시내버스는 영락공원과 시립묘지를 지나는 3개 노선이 하루 275회로 증편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고용노동청과 협조해 채불 임금 사업장을 방문해 노임과 장비 대금 지급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2015 청소년 영어 토론대회에서 광주 전남 출신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광주 MBC와 영어방송본부가 주관한 청소년 영어 토론대회에는 전국의 청소년 46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담양 창평고 팀이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고 광주 중앙여고 팀도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50대를 민간에 보급키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보급 대상은 광주 지역에 살면서 전기자동차 운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유통업체, 일반 시민으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차량 한 대당 보조금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완속 충전기 한 대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재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 지역에서는 민간 부문에 전기차 130대가 보급됐습니다. 위생 기준을 어긴 채 영업을 해온 음식 배달 관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 배달업을 하는 업체 80여 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 17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관리 기준과 종사자 건강검진 기준 등을 위반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폭력 조직과 폭력 조직원의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폭력 조직은 광주 지역의 8개 파 330명으로 지난 2010년과 큰 차이가 없고 전남은 현재 8개 파 232명으로 5년 전보다 2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에서는 작년부터 최근까지 조폭 169명이, 전남은 140명이 검거됐고 폭력 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